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9월이 아니라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부터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좀 나왔던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있는 거라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2조 달러 규모 예산안이 뭐 가장 큰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뭐 국내 PPI도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부터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쭈르륵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1득의 페드 모형으로 코스피, 코스닥, S&P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부터 해서 뭐 S&P, 뭐 나스닥, 뭐 코스닥, 뭐 등등 유로스톡스부터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현대해상, 이제 우리금융지주 살펴보고,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목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저는 일단 지금 반등이 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 차트나 좀 뭐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제 그런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을 토대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은 일단 뭐 오늘 코스피 뭐 사실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결국 이제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한 0.6%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빨간 색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인데 뭐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는 외국인이 690억 매수, 기관이 한 28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300억 정도 매수, 개인은 한 6,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 1,5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2,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12월 선물 만기로부터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 매수, 기관 한 3,0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마이너스 한 5천억 정도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을 살펴보면 뭐 개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죠. 뭐 최근엔 좀 팔고 있지만 뭐 68조 매수를 했고, 뭐 사실 작년까지 포함하면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마이너스 23조에서 94조니까 뭐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110조가 넘죠.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고 뭐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차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미국 쪽 11월 경기 선행지수는 예상치 0.9%를 상회하면서 1.1%를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경기가 나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좋은데 경기가 좋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이제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제 나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에서 이제 하원은 통과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이제 예산안이 내년 1월에 이제 표결할 예정인데 뭐 좀 아직까지는 좀, 왜냐면 이제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50석, 50석이고, 부통령이 이제 해리스 분이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만 뭐 다 몰표가 나오면 되는데, 이제 또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의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약간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민주당 스탠스를 봤을 때는 뭐 통과는 시킬 것 같습니다. 이제 규모나 조금 내용 자체가 살짝은 바뀔 수 있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이제 일본 이제 BOJ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려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했는데, 뭐 그나마 이제 일본 쪽은 물가가 이제 가장 완만한 국가이기 때문에 좀 이런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일본도 이제 스가 총리가 사실 통신료 인하를 해서 물가가 낮은 거지, 실제로 통신료를 제외하면 통신료를 거의 한 절반으로 깎아버렸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그게 거의 1% 효과여가지고 이번에도 한 1.6% 정도 물가여서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만이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11월 생산자 물가 PPI 같은 경우에는 9.6% 상승을 하면서 뭐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터키는 뭐 요즘에 완전 폭락을 했다가 뭐 또 좀 오늘은 또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뭐 사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워낙 지금 뭐 좀 문제가 많다. 이제 사실 이제 미국하고 좀 약간 척을 지다 보니까 좀 상태가 아직 안 좋아져서 뭐 사실 뭐 근데 저희랑은 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뭐 통화 스와프 한 건 있긴 한데 뭐 손실이 있어도 뭐 우리나라 자체랑 뭐 그렇게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뭐 영향은 그렇게 제한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이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금리가 뭐 좀 최근에 빠졌다 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지만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페드 모형은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인데, 뭐 요것도 좀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입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일드갭으로 봤을 땐 조금 나아 보이지만 또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여서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 있어 보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조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좀 방향성이 좀 다르고 있긴 한데, 결국 S&P가 저는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좀 키 맞추기를 우리나라랑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키 맞추기가 안 돼 있었던 게, 미국이 고평가가 됐었던 게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고, 뭐 그러니까 결국 양적 완화를 했던 게 미중 패권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게 뭐 사실상신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는 좀 갭이 메워지리라 보여지고요. 페드 모델로 이제 두 나라를 봤을 때 뭐 금리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뭐 여전히 레벨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이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랑 뭐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거의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면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세 자체는 빠지고 있는 추세죠.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레벨 자체가 높기도 하고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눌 수도 높았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잠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상당히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 모양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내려갈 때가 항상 돈이 안 풀리는 단계인데 뭐 지금 그런 단계죠.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보면 통화량으로 이제 나눴기 때문에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뭐 닷컴버블 이후로 S&P나 나스닥 둘 다 최고치기 때문에 거의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랑 코스닥도 2018년 정도 밸류 정도 치고 나서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전 조심할 필요가 두 국가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보더라도 과거 고점들 다 넘었다가 내려와서 추세 자체도 여긴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GDP는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랑 S&P는 일단 뭐 과거 고점들이 이미 넘은 상태에서 추세가 꺾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밸류 자체가 일단 여기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 있고 5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위험 모두 다 이제는 회피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차트 보도록 하고요. 뭐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때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7, 18 상승이 5파 해서 이제 1, 2, 3, 4, 5로 큰 1파가 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1월 고점이 이제 3-1파였다고 보고요. 지금 내려가는 게 이제 3의 2파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이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딱 다음 부분에서 빠져서 아 여기가 이제 3의 1인 맞았구나 라고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3-1파부터 좀 이제 일봉으로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가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고점하고 고점 다 닿였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이제 채널 깨지고 여기 채널 깨질 때 두 번의 이제 매도 기회는 있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내려갔던 게 이제 A파 쐐기 모양으로 내려갔었고 여기가 이제 B파 반등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로 C가 끝이 났다라고 봐서 이 A, B, C가 큰 A라고 보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5파랑 B파랑 그어서 여기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저점 딱 닿였었기 때문에 여기도 채널은 유효했었다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C파 부분을 깼다가 다시 올라올 때 C가 이제 확실히 끝났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파에서 똑같이 이제 A파 저점을 그어 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깨졌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한번 아마도 이제 저는 높은 확률로 여기가 A, B, C, A, 여기가 B, 여기가 C였지 않을까. 뭐 설사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 해도 이게 마지막 C고 아마도 전 여기가 좀 C였을 확률이 높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A, B, C가 A고 이게 A, B, C가 B여서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곧 C가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가장 확실해지려면 여기 전저점을 깨면 되겠죠. 370.86을 깨면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 이제는 더 하방 추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괴선을 보더라도 여기 구름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끝이 났었고요. 오늘도 26일 후행스팬을 결국 돌파는 하지 못했고 전환선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그나마 이제 52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까지 깨지고 구름대 이탈하고 기준선까지 깨지면 뭐 정말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한 이 정도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 비파 반등은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뭐 사실 상승에 베팅할 필요는 없고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냥 저처럼 그냥 숏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롱 베팅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실 여기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저는 롱 쪽은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 여전히 여기가 5파 고점 치고 ABC로 여기가 이제 A8라고 보고 그 다음 여기가 ABC로 B 나오고 이게 C에 1, 2 결국은 3으로 더 빠지라 봅니다. 3, 4, 5로 뭐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추세부터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1파, 2파 이제 2009년도 금융위기 저점부터 해서 여기가 1, 2, 3, 4 이 트라이앵글로 4, 5파가 끝이 났다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남은 건 A, B, C로 좀 큰 하락이 저는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를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5파에 대해서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이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5의 5인 거죠. 5의 5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마지막 여기가 이제 5파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건 이제 채널링이 로그 스케일을 좀 풀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로그 스케일 풀고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죠. 올려놓으면 보시면은 원래 딱 요날 닿습니다. 11월 5일날. 그래서 저는 딱 여기서 닿아서 아 이게 1, 2, 3, 4, 5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이때 뭐 사실 나스닥 숏을 선물 매도를 좀 하고 푼 매수를 좀 대거 했었습니다. 근데 고점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1, 2, 3, 4, 5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뭐 여기나 어차피 뭐 큰 시차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 부분의 매도를 다 했었었고요. 제가 선물 매도했던 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1차적인 게 주가는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보조지표 추세는 계속 내려가는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딱 보조지표도 추세가 딱 가고 있죠. 일단 그게 1번 다이버전스가 1번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 근데 상승할 때 여기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까지 증가를 못하고 또다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 전형적인 천정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단 매도를 했던 게 일단 52이동평균선에서 한 번은 무조건 반등하거든요. 이제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긴 합니다만 무조건 반등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서 52동평균선 깨질 때 당연히 매도를 했었어야 됐죠. 이제 12월 1일 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 딱 거의 찍을 때 딱 매도를 대규모로 했었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반등할 때 뭐 요때 뭐 요때 이렇게 막 나눠서 매수를 다시 이제 선물 매도를 하고 푼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점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고점이고 현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고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면은 그냥 어제 예상한 대로 이제 거의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ABC로 A고 여기가 ABC로 B고 여기가 1, 2, 3, 4, 5로 C고 해서 ABC가 큰 A가 되게 되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여기가 또 1, 2, 3, 4 잘 보이게 딱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B로 나오고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게 아마 저는 이제 C의 1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이건 완벽하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C의 2고 지금이 아마 이제 C의 3의 1, 그 다음에 C의 3의 2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C의 3의 2라고 보고요. 이제 이거는 뭐 나스닥을 보면 조금 더 사실 뭐 확실하니까 이제 나스닥으로 좀 보죠. 나스닥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해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마지막 이제 C의 모습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B였고 그럼 여기가 이제 C의 1이고 C의 2고 여기가 이제 C의 3의 1인 거죠. 작은 1인 거고 이게 이제 C의 3의 2가 되니까 C의 3의 2가 만약에 맞으려고 하면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그냥 여기까지가 C의 1이었던 거죠. 이제 그건 이제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면은 아마도 C의 1에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다음에 또 4 나오고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높은 가능성으로 아마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닿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또 다시 또 반등을 할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랬다가 이 반등이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한 5개월에서 길게는 한 7개월까지도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랬다가 이제 일봉상 지금 이 50일 이동평균선이랑 200 이동평균선이 되게 멀리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 한 5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죠. 이게 50일이고 이게 200일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한 5개월에서 7개월 뒤 정도. 이게 되는 날, 근데 아마 주가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때. 뭐 이건 진짜 하락할 때 웬만하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A가 여기까지 나오고 큰 B가 나오는 데가 한 5개월에서 7개월 걸리는 거죠. 근데 뭐 꼭 5개월에서 7개월 걸릴지 뭐 두세 달이 걸릴지는 뭐 제가 딱 그것까지는 확언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50일이랑 20일, 200일이 꺾이는 딱 그때가 아마 그때가 이제 무너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동평균선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계산치를 구해봐도 거의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 A파에 대해서 1.618배 가면 14,000 거의 400 정도 되고 한 배 가면 15,000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딱 그 정도 사이가 지금 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원자리에 갈 확률이 지금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요. 뭐 주봉을 보더라도 뭐 사실 이제 요 정도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양새다. 뭐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뭐 다이버전스 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여기까지 결국은 빠진다라고는 봅니다. 오늘 지금 뭐 선물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반등할 자리니까 당연히 이제 C의 3의 2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반등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빠질 때 그냥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근데 무조건 빠질 때도 어차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집니다.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듯이 빠질 때도 당연히 그렇게 빠져서 저는 뭐 굳이 이제 기술적 반등에 조금 속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 속임 수일 확률이 전 높다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결국 비트코인도 저는 뭐 사실 좀 안 좋게는 봅니다. 여기가 이제 1파 긴 시계열로 2파 3파, 4파, 5파인데 이게 5의 1이냐 5의 끝이냐가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결국 일단 마지막 여기가 1, 2, 3, 4, 5는 나왔습니다. 5는 나와서 여기서 1, 2, 3, 4, 5도 나왔고 나와서 이제 결국 그냥 안전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고점을 넘기고 사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맞으면 어차피 그냥 5의 3이 결국 강하게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이걸 넘기고 사야지 굳이 미리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좀 반등은 하긴 합니다만 일단 뭐 저는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도 아직 못 넘겼고 120일도 그렇고 해서 뭐 MACD를 봤을 때는 뭐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일단 여기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뭐 손대기에는 좀 무섭다. 이제 왜냐면 하락 추세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추세가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주가 반등했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구름대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6일 프랭스팬 호전되어 있고 계속 120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잘 보였었죠.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서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타고 가고 26일 프랭스팬 역전되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된 상황에서 뭐 다 안 좋은 상황이죠. 이제 구름대 밑으로만 가면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이라 이제는 추세조차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니케이 뭐 오늘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여기 오파 치고 A, B, C의 1, 2, 3, 4, 5로 저는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구름대 미치고 전환선 살짝 넘었지만 기준선 미치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기준선이 초록 색깔 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차트에서 이 기준선이 이제 26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인데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제 고점이 이제 이틀만 지나면 내려가면서 고점이 내려가다 보니까 기준선 방향 자체도 내려갈 겁니다. 근데 기준선 방향이 시장의 방향이라 하거든요. 일목균형표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주가가 넘어주면 다행인데 아마 이걸 맞고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맞고 빠지거나 그냥 이 내려갈 때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뭐 저는 뭐 넘어가는 걸 보고 사더라도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26일 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똑같이 여기서 5파, A파, B파, C파로 결국은 빠진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뭐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가 그냥 A이고 여기가 A, B, C의 B고 뭐 C인데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빠질 것 같다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실 나스닥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여기 전저점을 사실 깨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결국은 깨버렸죠. 그래서 뭐 설사 여기서 뭐 B 갔다가 이렇게 마지막 이제 A, B, C에 B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질지는 뭐 설사 모르겠으나 중요했던 건 여기를 일단 깼기 때문에 결국은 빠진다라고 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 자체도 사실 이게 안 좋을 때 지금 거래량 계속 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지금 모양새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 일단 뭐 계속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중국 연관돼서는 저는 일단 뭐 다 그냥 좀 조심해서 보는 게 일단 계속해서 저는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기도 기준선 방향이 이제 내려가겠죠. 여기 이제 내일부터 내려가겠네요. 계속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도 반등은 했지만 일단 뭐 지중금 내리고 합니다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중금도 내렸고 이제 LPR도 내리고 하긴 합니다만 일단 LPR 내린 폭 자체가 너무 작기도 하고요. 폭이 컸다 하더라도 물가가 지금 뭐 소비자 물가 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 2.3%에 생산자 물가 14.6% 이런 상황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가 사실 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하면 물가가 더 치솟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도 참 중국 쪽도 참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양적 완화를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왜냐면 중국이 이미 불구가 된 상황이니까요. 굳이 내 적이 이미 이제 맛이 갔는데 내가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 이제 뭐 달러 인덱스 상당히 모여 있어서 이제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선 정도 딱 기준 잡고 그냥 떨어지면 하방,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라 하면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원은 좀 추세가 더 좋고요. 지금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뭐 오미크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진다고 봅니다. 사실 유가 쪽은. 왜냐면 여기가 이제 1파라고 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여기가 이제 깨져 버렸기 때문에 이때 이미 뭐 저는 좀 안 좋게는 계속 봅니다만 일단 200 이동평균선이 또 지지하다가 거기도 깨졌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추세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금리랑 사실 반대로 가는데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 쪽 실질금리인데 이게 BEI고 이게 실질금리인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 결국에 추세 자체가. 이제 실질금리는 어차피 10년물 이걸 이제 기준으로 지금 뭐 마이너스 거의 0.9%대입니다만 1에서 9%대입니다만 약 1%에서 2%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테이퍼링하고 이제 결국 대출금 더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근데 금은 이제 실질금리랑 사실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 가격 자체는 저는 빠지리라 보고요.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될 때 그때 사야 될 것 같고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곧 위든 밑은 튈 것 같은데 뭐 저는 밑으로 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가 이제 1, 2, 3, 4, 5파 고점을 쳐서 뭐 저는 조정을 당연히 보여야 될 자리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뭐 빠지고 있는 건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그냥 A, B, C로 끝이 날지 아니면 B로 더 갔다가 C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사전적으로는. 근데 뭐 레벨 자체가 이 정도 빠졌으면 A, B, C로 지금 끝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뭐 요 정도 폭이면 어차피 계산치로 봤을 때도 잠시만요. 이제 계산치로 봤을 때도 국내가 뭐 거의 2% 정도? 38% 되돌리면 근데 뭐 거의 그 정도 왔거든요. 물론 이제 61.8 되돌리면 1.7까지도 갈 수는 있긴 한데 뭐 1.7까지는 좀 너무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서, 아니 물론 꼭 못 간다는 건 없죠. 못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그쵸. 이제 뭐 이게 B까지 가서 C로 빠지면 뭐 그 정도까지 갈 거고, 그냥 여기서 반등하면 지금이 딱 2% 정도 수준이어서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도 아직 5파 5점을 안 쳤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더 올라간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빠지던 건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가장 넘기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겠죠. 26일 후행스팬까지 좀 올라와 주는 게 일단 뭐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는 뭐 사실 이런 뭐 기술적 분석보다도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이야 뭐 사실 현재 주가 뭐 15,000원이고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내재 가치는 거의 71,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고, 실제로 시가총액이 뭐 2,800억 정도 되지만 가지고 있는 그냥 현금만 4,800억이거든요. 뭐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뭐 밸류는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된 건 많은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뭔가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기폭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고, 어차피 그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상속세 때문에 한 400억 정도 주식담보대출 받은 게 있어서 어차피 그거 갚으려면 어차피 회사에 있는 돈을 빼야 될 것이고, 뭐 유상 감자를 하든 아니면 주가를 올린 다음에 물납을 하든 어차피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년까지 상속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뭐 늦어도 내년 안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지금까지는 그 갑자기 그게 분할했었잖아요. 이제 주식 분할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했고 뭐 지금까지는 딱 스텝 바이 스텝이 딱 잘 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제 사실 진행들은 차근차근 되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유상 감자를 하던 주가를 올려서 물납은 하던 뭐 딱 그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던가 이제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이제 26일 후행스팬이 여기 이제 호전이 돼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사실 레벨 자체는 뭐 상당히 저평가다라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여긴 좀 키스코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낮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상당히 싸죠.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자체가 여긴 좀 너무 안 좋아서 외국인이 계속 너무 매도하고 있어서 기관과 그 수급 이제 MSCI 편출됐던 게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나, 여기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요. 당연히 뭐 우리 금융 지주는 이제 역으로 여긴 또 외국인 수급이 좋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는데 일단 전고점을 좀 넘겨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 더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여긴 그래도 좋은 편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우리 금융 지주는 저렴하다. 17.4면은 사실 상당히 저렴한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뭐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뭐 그렇게 모두 다 사실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이제 나스닥 숏을 위한 해지용으로 들고 있어서 뭐 사실 지금 뭐 저는 주식은 특히 미국 쪽은 가장 안 좋게 보고요. 이제 국내 쪽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지금은 몸을 사려야 될 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종목 살펴보고 뭐 간단하게 리뷰들 다 한번 해보면,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이제 게임스탑 살펴보면요. 현대차부터 살펴보면 현대차 주가 뭐 한 20만 5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기대 수익률 뭐 최근에 좀 빠져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선 비싸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수익률도 낮아 보이고 뭐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다. 저는 좀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도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저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 O파 5.79, A파 빠지고 B 빠지고 결국에는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구름대 밑으로 빠지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26일 횡스팬도 여기도 역전돼서 뭐 이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기 구름대만 깨지면 정말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한 21만원 정도 되고요. 뭐 공교롭게도 사실 현대차랑 주가가 똑같네요. 오늘 둘이. 네, 분명히 시총은 다른데 주가는 똑같네요. 딱 우연히.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꽤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항상 여긴 고평가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좀 싸 보인다 인 것 같습니다. 워낙 과거에 너무 고평가가 심했어서 지금은 좀 싸 보인다.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뭐 굳이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은데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4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싸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차트도 일단 그나마 전환선, 기준선을 넘었다가 전환선을 하회했지만 26일 횡스팬은 이제 기준선 상에서 이제 26일 횡스팬만 좀 호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이제 구름대를 못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구름대를 조금 깔끔하게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종목은 사실 엄청 싼데 딱 유일하게 걸리는 게 이제 ESG 쪽이 걸리는 거죠. 이제 정유 쪽이 아무래도 이제 결국 운송 쪽에 비중 자체가 높은데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제 화학 쪽 수요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수소 쪽으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업도 많이 영위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GS 지주다 보니까 유통도 있고 하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워낙 정유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근데 그냥 일단 지금 실적만 봤을 땐 또 싼 건 또 맞고요.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 건 사실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6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지금 주가가 그냥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엄청 싸진 않지만 그래도 뭐 살짝 싼 편에 속한다라고는 뭐 보여지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엄청 메리트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도 일단 지금은 구름대까지 하회하고 26일 횡스팬 역전되고 저한선 기준선 다 역전돼서 뭐 저는 이제 안 좋다라고 봅니다. 사실 추세는 상당히 안 좋아서 아마 오파 고점 치고 A, B, C로 저는 빠지는 단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추세선들이 다 모여 있다가 밑으로 결국 방향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일시적으로 전환선 넘어 있긴 합니다만 26일 횡스팬 역전되어 있고 나머지 괴선들 구름대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여기까지 뚫지 않는 이상 저는 추세는 이제는 하방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결국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금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밸류에이션이 일단 너무 높은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일단 뭐 미국 쪽만 S&P로 한번 살펴본다 치더라도 S&P 쪽 뭐 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일링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PBR로 살펴본다 치더라도 변동성이 좀 작은 PBR 레벨 자체가 다 컴버블 때까지 거의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뭐 사실 유지가 되려면 ROE가 높아야 되는데 수익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수익성 자체도 뭐 과거에 비해서 안 높은 겁니다. 당연히 닷컴버블 때보다는 훨씬 낮고요. 2013년, 15년에 비해서도 너무나 미약하게나마 높기 때문에 근데 밸류에이션 자체는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쭉쭉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양쪽 하나의 영향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았음에도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낮으면서 이제 양쪽 하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할인율도 낮은 상황에서 돈은 많이 푸니까 증시가 랠리를 했던 거죠. 근데 중요했던 거는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좀 용인되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테크 쪽 중심으로 결국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 제가 창 하나 지금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 이제 창을 띄웠는데 이제 이게 어제 뭐 사실 인베스팅 이제 미국 버전에 올라온 건데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 흰 색깔 선이 이제 나스닥 종합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200일선을 이제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고 있는 주식의 이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스닥 종합에서. 근데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주식은 빠졌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올라갔길래 이제 이 나스닥 종합은 올라갔던 걸까요? 대다수의 주식은 사실 빠졌는데 라고 하면 이제 나스닥 종합의 시총 상위주들만 올라갔던 거죠. 제가 요즘에 미국 쪽에 그런 말이 많다고 했죠. S&P 500이 아니라 S&P 5 아니면 S&P 50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S&P 5가 S&P 500이 아니라 S&P 5가 약 한 6개월 동안에 상승률의 70%를 이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P에서 5종목 빼면은 70%의 이제 상승률이 사라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 닷컴버블 때도 있었고 이제 딱 고점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시가 이제 올라갈 때는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가장 세게 올라가고요. 이제 떨어질 때는 또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가장 먼저 내리고 가장 이제 힘이 좋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주도주가 가장 늦게 하락을 합니다. 뭐 테마주도 그렇죠. 테마주도 사실 주도주가 가장 늦게 하락합니다. 변동성이야 뭐 다른 게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막판까지 가는 건 주도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나스닥이든 S&P든 결국 시총 상위주들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시는 완전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고 여기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 P 이제 퍼 밸류에이션 보더라도 닷컴버블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롱을 외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QE에서 뭐 QT로 넘어가는 상황 이 부분은 뭐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